계단 앞에서 이렇게 망설이신 적 있으십니까? 욕실 바닥이 미끄러울까봐 조심조심 걸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최근에 집 안에서 삐끗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넘기는 문제, 바로 낙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봤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75살 여성분이셨는데요.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욕실 문턱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셨습니다. 그냥 살짝 넘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한 번에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고관절 골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수술하고 입원하고 재활하는 기간만 몇 달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누워있는 동안 근육이 빠지고 폐렴이 올 수 있고 혈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비율이 20%에 육박합니다. 5명 중 1명이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분도 그랬습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회복이 더뎠어요. 병원에 계시는 동안 기력이 너무 떨어지셨고 결국 퇴원 후 몇 달 만에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분들이 얼마나 후회하시던지요. 그냥 욕실에 손잡이 하나만 달아뒀어도, 불 하나만 켜놨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매년 3명 중 1명이 넘어집니다. 그중 10%는 골절이나 머리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약해서 더 위험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건 갑자기 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오늘 아침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닥이 조금 미끄러웠거나 발이 살짝 꼬였거나 어지러움이 순간 왔거나 그냥 그런 작은 이유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뀝니다. 또 한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80살 남성분이셨는데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시다가 침대 옆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골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분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물도 안 드시고 잠도 설치고 결국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넘어지는 게 단순히 몸만 다치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무너집니다. 또 넘어지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생기면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밖에 안 나가고 걷기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근육이 더 빠지고 균형 감각이 더 나빠집니다. 악순환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걸을 때 중심이 자꾸 한쪽으로 쏠린다. 계단 내려갈 때 불안하다. 어두운 곳에서 걸을 때 휘청거린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 번에 못 일어나고 뭔가를 짚어야 한다. 이런 거 하나라도 있으시면 지금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언젠가 진짜로 넘어집니다. 넘어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왜 나이가 들면 자꾸 넘어지게 되는 걸까요? 젊었을 땐 뛰어다녀도 안 넘어졌는데 지금은 평지에서도 비틀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제대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육이 줄어듭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요.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이라는 큰 근육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60대 넘어가면 이 근육이 해마다 1%씩 줄어듭니다. 70대 되면 20대보다 30% 이상 줄어들어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다리에 힘이 없어집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의자에서 일어설 때, 걸을 때 중심을 잡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닥이 고르지 않아도 휘청거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균형을 잡는 감각기관이 둔해집니다. 귓속 깊은 곳에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이 기울어지는 걸 감지해서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뇌가 근육에 명령을 내려서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이 모든 게 찰나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전정기관의 세포들이 줄어듭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몸이 기울어지는 걸 감지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뇌가 판단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근육이 반응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 사이에 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시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걸을 때 눈으로 보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닥이 고른지, 문턱이 있는지, 계단이 몇 개 남았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걷습니다. 그런데 노안이 오고 백내장이 생기면 시야가 흐려집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더 안 보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실 때 불 안 켜고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발밑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문턱에 걸리거나 슬리퍼에 발이 꼬입니다. 네 번째, 약 때문에 어지럽거나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혈압약 중에는 이뇨제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게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고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탈수되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럽습니다. 특히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약들은 다음날 아침까지 약효가 남아서 몸이 나른하고 반응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섯 번째, 발 감각이 둔해집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오면 발바닥 감각이 떨어집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면 걸을 때 발을 제대로 디디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발끝이 살짝 걸려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넘어집니다. 여섯 번째, 관절이 굳습니다.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이 퇴행성 변화로 뻣뻣해집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발을 높이 들지 못하고 질질 끌듯이 걷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턱에도 발이 걸립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됩니다. 근육 빠지고 균형 감각 떨어지고 시력 나빠지고 약 먹고 발 감각 둔해지고 관절 굳고 그러니까 젊었을 땐 아무것도 아니었던 상황이 지금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막을 순 없어도 진행 속도를 확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떨어진 균형 감각도 훈련으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증명됐습니다. 70대, 80대도 균형 운동하면 낙상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지금 내 균형 감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해보시고 결과에 따라 운동 강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테스트, 한 발로 서기입니다. 이게 균형 감각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테스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이나 의자 옆에 서십시오. 만약을 대비해서 잡을 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쪽 발을 바닥에서 10cm 정도 들어 올리십시오. 무릎을 살짝 구부려도 됩니다. 그 상태로 버티는 겁니다. 눈은 뜨고 하십시오. 시간을 재보세요. 몇 초나 버틸 수 있습니까? 60대 평균은 20초 정도입니다. 70대는 15초, 80대는 10초 정도입니다. 만약 10초도 못 버티신다면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반대쪽 발로도 해보세요. 보통 한쪽이 더 약합니다. 약한 쪽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운동할 때 약한 쪽을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제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눈을 감고 해보십시오. 눈 감으면 훨씬 어렵습니다. 시각 정보가 사라지니까 전정기관과 발바닥 감각만으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눈 감고 5초 이상 버티면 괜찮은 겁니다. 3초도 못 버티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테스트 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놀라십니다. 나 이렇게 약했어? 라고 하십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일어나서 걷기 테스트입니다. 영어로 TUG 테스트라고 합니다. 의자에 앉으십시오. 등받이에 기대지 마시고 앞쪽에 앉으세요. 그 상태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다음에 3m 앞까지 걸어가십시오. 돌아서서 다시 의자로 돌아와 앉으십시오. 이 전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재는 겁니다. 60대는 평균 10초 안에 끝냅니다. 70대는 12초 정도, 80대는 15초 정도입니다. 만약 20초 넘게 걸린다면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리고 균형이 불안정하고 방향 전환할 때 휘청거린다는 뜻입니다. 이 테스트 할 때 본인이 어느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든가요? 그럼 허벅지 근력이 약한 겁니다. 걷다가 중심을 잃나요? 그럼 균형 감각이 문제입니다. 방향 돌릴 때 비틀거리나요? 그럼 회전 균형이 약한 겁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세요. 꾸준히 운동하면 점수가 좋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한 달 만에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하십니다. 기록을 남겨두시면 더 좋습니다. 지난주엔 한 발로 10초였는데 이번 주엔 15초네. 라고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테스트할 때 꼭 안전하게 하십시오. 넘어질까봐 무섭다 싶으면 벽 바로 옆에서 하시거나 누군가 옆에 있을 때 하십시오. 테스트하다가 넘어지면 본말전도입니다. 자, 테스트 결과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안 좋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운동 루틴 따라 하시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3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거나 저녁에 텔레비전 보다가 광고 나올 때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운동, 벽 짚고 한 발 들기입니다. 벽 옆에 서십시오. 한 손으로 벽을 가볍게 짚으십시오. 너무 세게 기대지 마시고 손가락 끝으로만 살짝 터치하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한쪽 발을 들어 올리십시오. 30초 버티십시오. 처음엔 힘들 겁니다. 10초도 못 버티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매일 조금씩 늘리십시오. 일주일 지나면 20초, 2주 지나면 30초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반대쪽 발도 똑같이 하십시오. 좌우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쪽만 강해지면 안 됩니다. 익숙해지면 난이도를 높이십시오. 벽에서 손을 떼고 해보세요. 그것도 되면 눈을 감고 해보세요. 단계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운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한 발로 서는 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지 입을 때, 신발 신을 때, 계단 오를 때 순간적으로 한 발로 체중을 지탱합니다. 이때 균형을 못 잡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일상생활이 훨씬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운동, 발꿈치 마이너스 발끝 걷기입니다.
이건 일자 보행이라고도 합니다. 복도나 거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한 발의 발꿈치를 다른 발의 발끝에 바짝 붙여서 걷는 겁니다. 마치 줄타기 하듯이 일직선으로 걷는 겁니다. 처음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심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처음엔 벽 옆에서 하십시오. 손으로 벽을 가볍게 짚으면서 연습하십시오. 10걸음 정도 걸으십시오. 익숙해지면 벽 없이 해보세요. 이 운동은 전정기관을 자극하고 몸의 중심축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 종아리와 발목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이 근육들이 우리가 걸을 때 미세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운동,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의자에 앉으십시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닥에 평평하게 디디십시오. 팔은 가슴 앞에서 X자로 교차하십시오. 그 상태에서 일어서십시오. 천천히 일어서는 게 아니라 힘있게 쑥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으십시오. 이걸 10번 반복하십시오. 하루에 3세트 하시면 좋습니다. 이 운동이 허벅지 근육을 엄청나게 강화시킵니다. 대퇴사두근이 강해지면 걸을 때 안정감이 확 달라집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훨씬 편해집니다. 처음엔 10번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5번부터 시작하십시오.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운동, 눈 감고 제자리 걷기입니다. 이건 전정기관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운동입니다. 넓은 공간에서 하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걷는 겁니다. 무릎을 높이 올리면서 30초 동안 걸으십시오. 눈을 뜨고 확인해 보십시오. 원래 자리에서 얼마나 벗어났습니까? 처음엔 많이 돌거나 앞뒤로 이동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꾸준히 하면 점점 제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운동들을 매일 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3분이면 4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시다가 광고 나올 때 하세요. 물 끓이는 동안 하세요. 그렇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일주일만 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계단 내려갈 때 덜 무섭네? 라든지 의자에서 일어설 때 더 가볍네? 라는 느낌이 옵니다. 한 달 지나면 가족들도 알아차립니다. 요즘 걸음걸이가 달라지셨네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운동들을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해보시고 피드백 주십니다. 80대 할머니 한 분은 한 달 만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70대 할아버지 한 분은 손주랑 공원 산책할 때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을 수 있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이게 다 근육과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쓰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쓰면 다시 발달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균형 운동도 배웠고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운동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위험한 습관을 끊고 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환경이 위험하면 소용없습니다. 첫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 어두운 곳에서 불 안 켜고 움직이기입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갈 때요. 많은 분들이 눈 적응되면 보이니까 괜찮아라고 하십니다. 아닙니다. 나이 들면 눈 적응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에 넘어집니다. 야간 조명 설치하십시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센서 등 달아놓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건전지로 작동하는 센서 등이 저렴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 달아놓으면 밤에 넘어질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 미끄러운 실내화나 슬리퍼 신지 마십시오. 집에서 편하게 신는 슬리퍼들 보면 바닥이 반들반들한 게 많습니다.
이게 마루나 타일에서 미끄럽습니다. 또 헐렁한 슬리퍼는 걷다가 벗겨져서 발에 걸립니다.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는 실내화 신으십시오. 발등을 감싸주는 스타일이 더 안전합니다. 슬리퍼처럼 뒤꿈치가 뻥 뚫린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바지나 치마가 너무 길면 안 됩니다. 바지 단이 발을 덮으면 걸을 때 밟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릴 때 위험합니다. 옷은 활동하기 편한 길이로 입으십시오. 네 번째, 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전화 오면 뛰어가서 받으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십시오. 요즘은 스마트폰이니까 어차피 다시 걸면 됩니다. 택배 왔다고 허겁지겁 나가지 마십시오. 택배 기사님이 기다려줍니다. 서두르다가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특히 침대나 소파에서 갑자기 일어나지 마십시오. 한참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일어날 땐 천천히 단계를 밟으십시오. 먼저 침대 끝에 앉으십시오. 10초 정도 앉아 계십시오.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서십시오. 다섯 번째, 물이나 음식물 흘렸으면 바로 닦으십시오. 나중에 닦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면 그걸 깜빡하고 지나가다가 미끄러집니다. 특히 주방 바닥 조심하십시오. 기름기 있는 거 흘렸으면 더 위험합니다. 이제 생활 환경 개선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욕실에 손잡이 다십시오. 변기 옆, 샤워 부스 안, 욕조 옆에 손잡이 달면 안전성이 확 올라갑니다. 나는 아직 안 그래도 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기 전에 미리 달아야 합니다. 넘어진 후에 달면 늦습니다.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으십시오. 물 묻으면 타일이 정말 미끄럽습니다. 매트 깔아놓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샤워 후에 물기 잘 닦으십시오. 두 번째, 문턱 없애거나 표시하십시오. 집안에 문턱 있는 곳 많으시죠? 방문, 화장실 문, 베란다 문. 이 문턱에 자주 걸립니다. 가능하면 문턱 없애는 게 좋습니다. 공사하기 어려우시면 문턱에 형광 테이프 붙이십시오.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놓으면 조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붙이십시오. 계단 모서리에 붙이는 논슬립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거 붙여놓으면 발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특히 계단 내려갈 때 안전합니다. 계단 양쪽에 손잡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전선 정리하십시오. 바닥에 전선 늘어져 있으면 발에 걸립니다. 벽을 따라 정리하거나 전선 커버로 감싸십시오. 카펫이나 러그는 모서리를 고정하십시오. 구겨진 카펫에 발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다섯 번째, 자주 다니는 동선을 넓게 확보하십시오. 복도나 거실에 물건 쌓아두지 마십시오. 걸어 다니는 길은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십시오. 신문이나 잡지 바닥에 쌓아두면 밟고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경 도수 맞추십시오. 시력이 나빠졌는데 안경 안 바꾸고 계시면 바닥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 받으시고 필요하면 안경 바꾸십시오. 일곱 번째, 약 복용 시간 조절하십시오. 혈압약이나 수면제 먹고 어지럽다 싶으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약 종류를 바꾸거나 시간을 조절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지 마시고 꼭 상담하십시오. 여덟 번째, 지팡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걸을 때 불안하다 싶으면 지팡이 쓰십시오. 지팡이는 약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걷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동차에 에어백 달듯이 지팡이도 안전장치입니다. 요즘 지팡이 디자인 좋은 거 많습니다. 가볍고 접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 장만해서 외출할 때 들고 다니십시오. 막상 써보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려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하나씩 하십시오. 이번 주엔 야간 조명 달고
다음 주엔 욕실 손잡이 달고, 그 다음 주엔 실내화 바꾸고, 이렇게 하나씩 개선해 나가십시오. 한 달 지나면 집이 훨씬 안전해져 있을 겁니다. 가족들한테도 부탁하십시오. 엄마 아빠 넘어지실까봐 걱정돼. 이것만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대부분 기꺼이 도와줍니다. 손잡이 달아주고, 전선 정리해주고, 조명 설치해 줄 겁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넘어진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준비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균형 운동 매일 하시고 위험한 습관 끊으시고 집 환경 안전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100세까지도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걸어 다니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아도 건강하시네라고 자랑하게 만드십시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장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권영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